네, 보고있습니다. 여기는 양주에 있는 소령능이라고 할게요. 원래 소령원인데 소령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말미에 제가 왜 소령원을 소령능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숙빈 최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가까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쉽지만은 여기가 공개되지 않는 곳이라네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이미 드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는 드론을 못 띄우지만은 바깥쪽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니까 뭐 밖에서 찍는 것은 뭐 알아서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서 멀리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숙빈 최씨는 우선 이름이 복순입니다. 전라도 태인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고아가 됐죠. 고아로 지내다가 인현왕후의 친척이었던 나주 목사 민씨, 부인 민씨가 이제 거두어서 키우는데요. 그러면서 훗날에 인현왕후가 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따라가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12살이죠. 그리고 인현왕후를 섬겼죠. 그러면서 무수리 생활로 해서 궁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인현왕후가 1689년에 폐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희빈장씨가 왕위에 오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희빈장씨한테 고충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제 최씨는 인현왕후 빈소에 찾아가서, 인현왕후는 없지만 빈소에 찾아가서 다시 복위할 것을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숙종이요, 인현왕후 처소를 지나다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아래 따라온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숙종에게 승은을 입습니다. 1693년 숙원이 되죠. 그리고 아들 영수를 낳거든요. 근데 영수가 2달 만에 죽어버립니다. 안타깝죠? 어느 날 숙종이 낮잠을 자는데요. 내전 앞마당에 용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빈사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전 앞마당으로 나가 봅니다. 근데 큰 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독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의 죽다시피 하는 최씨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제 희빈장씨가 한 짓이죠. 그래서 숙종이 대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숙종과 최씨는 더욱더 가까워졌고요. 인현왕후가 복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인군을 낳죠. 연인군. 무슨 소리지? 나무 패는 소리. 연인군을 낳습니다. 이제 나중에 연인군이 이제 영조가 되죠. 1701년에 인현왕후가 죽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숙종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희빈장씨 사건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궁녀는 왕비가 될 수 없다,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왕비는 못 됩니다. 연인군이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숙빈 최씨는 영조가 왕이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정말 안타깝죠. 영조가 왕이 되기 전 7년 전에 죽죠. 안타깝죠. 그래서 영조는요, 그 어머니의 사당 육상궁을 만들었고요, 어머니의 묘를 소령원으로 이렇게 습격을 시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묘 소령원이 아니라 능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들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죠. 굉장히 서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신들은 어미는 아버지만 알고 어떻게 어미를 모르냐, 어머니를 모르냐, 이렇게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령원이 되는 날까지도 29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끝까지 능은 만들지 못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영조가 민심을 살피러 서대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무꾼을 만나거든요. 나무꾼. 그러니까 나무꾼을 만나니까 나무꾼한테 너는 어디서 왔냐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양주에 있는 소령능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깜짝 놀라잖아요. 소령능? 그러니까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소령능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그럼요쇼 상감마마의 어머니인데 당연히 능이지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에게 나무를 다 사주고 밥도 든든하게 먹여주고 나중에 이제 소령원의 능지기로 이렇게 벼슬도 줍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가 이제 재기간이 52년이잖아요. 그리고 83살까지 살잖아요. 이러한 덕이 효심 강한 영조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숙빈 최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제가 도입부에 소령원이 아니고 소령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저기 문 앞에서 촬영해도 된답니다. 좀 아쉽다. 근데 뭐 왕릉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지만 하면 되니까 문 앞에서만 찍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왕릉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최효원의 딸로 7세에 궁녀를 입궁했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이게 출생이 좀 불분명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구나.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숙빈 최씨의 출생에 대해서 두 가지, 여기 최효원의 딸이다 이런 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이 있습니다. 그러네. 저기 보면 홍설문 쪽에 있고 이렇게 저기 보면은 이제 저기가 보이네. 신도비가 보이네. 여기 제사 모시는 데 있고. 이렇게 영조의 효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영조에게 복을 주셨던 숙빈 최씨, 제가 봤을 때는 조선왕조의 네 분의 후궁, 최고의 후궁을 뽑으라면 숙빈 최씨, 신빈신씨, 신빈김씨, 그리고 창빈한씨, 이렇게 네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조선왕릉의 문화유산에 해가지고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